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6차 산업지원센터 부센터장 신영식입니다. 설명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과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5년 단위로 이 농촌 융복합 산업은 기본 계획을 설정을 하고 그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농촌 융복합 산업법 제 6조 1항을 보면 농촌 융복합 산업 장관은 농촌 융복합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제 법령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이 법률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차 기본 계획이 이제 실행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서 21년부터 25년까지 2차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수립한 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경상남도도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서 또 2차 기본 계획에 맞게끔 또 농촌 융복합 산업을 진행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 기본 계획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1차 기본 계획은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1차 기본 계획을 수행을 해 나갔다면, 2차 기본 계획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를 위한 농촌 융복합 산업 고도화라는 비전으로 5년간 또 2차 기본 계획에 맞게끔 그 농촌 융복합 산업을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농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저탄소 인증, ESG 같은 키워드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부처에서 지속 가능한 그 산업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이 짜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차 기본 계획의 목표를 이제 살펴보면, 농촌 융복합 산업의 규모 확대, 정책 대상 같은 경우는 농업인, 기농기촌인, 청년 등으로 이제 그 정책 대상이 확대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을 하고 인구를 분산시켜서 그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연계선상에 있다고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도시와 농촌에 관련돼 가지고 부울경 메가시티와 창원 특례시 출범도 지금 인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시면은 좋은 그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는데요. 경영체 육성에 써 가지고는 온라인 판매 지원에 대한 강화가 눈에 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판로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떤 시기보다 그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지금 사업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역 내 융복합 주체 간 연계 협력 증진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금 융복합 주체에 대해 가지고 내 주변의 융복합 주체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연계를 하여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잘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사업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육성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남 6차 산업 지원센터나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협의회 등과 같이 행정기관과 그 업체 중간에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좀 더 밀접하게 해주는 지원 조직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에 있어 가지고는 인증제 소비자 인지도,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6차 산업 인증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 6차 산업 인증에 대한 정보와 취지를 알리고 그 상품과 제품, 컨텐츠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는 기본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계획 주요 포함 사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의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의 육성 및 지원이 또 눈에 띄는데요. 지금 다음에 이제 이어질 내용들을 보면 그 통계 자료에 입각해서 지금 6차 산업 인증자들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 및 지원을 이제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 기본 개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1년도에 5.4% 경상남도 전체 산업 중에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5.4%에서 2019년도 3.7% 수준으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복잡한 숫자를 보지 않아도 농촌 지역에 이제 농업을 하시면서 이제 영위하시는 사업자들은 체감적으로도 이제 바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농림어업이 그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다른 산업의 성장세에 비해서 그것보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총 퍼센테이지는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도시에서의 일자리와 농촌에서의 일자리가 당연히 차이가 날 것이고 일자리가 없다면 사람들은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농촌 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그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그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이제 수확 시기나 아니면은 뭐 파종을 하는 시기에 인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농촌 자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많은 사업에 있는 포커스를 농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농촌 쪽에 농촌의 문제 해결 쪽에 그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좀 더 그 정부하고 그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더 많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이제 그 소멸 고위험 지역이 14년도에는 0개 시군이었는데 18년도에 2개, 20년도에는 5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심각한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이 심각한 상황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이 시간이 지난 이후로도 한번 고민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체 현황입니다. 그 16년도에 이제 11,000개소 정도의 그 전국에
인증업체 수를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경남 같은 경우는 9%에서 12% 사이에 그 비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전국을 9개 그 도로, 광역단체로 나누는데, 거기 비중으로 이제 거의 9 또는 10을 나눴을 때, 그 평균적인 수준으로 경상남도도 어느 정도의 그 농촌 융복합 산업의 경영체 숫자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6년부터 계속적인 그 통계치를 봤을 때, 농촌 융복합 산업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미인증 경영체보다 높은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 다양한 수치적으로 봤을 때 농업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자리를 잘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형태, 1차, 2차, 3차 형태, 1, 3차 형태, 그런 비율을 한번 보시고, 어떤 품목들을 많이 이제 그 가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3차 산업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사업 형태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5억 미만의 경영체가 6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경영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주요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인증사업자 매출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방문객 또한 증가가 하였고, 주요 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양적인 성장은 분명히 이루어졌다. 성장률이 조금 좀 낮춰지긴 했지만 그래도 8% 정도의 고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다. 그리고 체험 방문객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를 이렇게 보면 경영체 같은 경우는 5년간 인증사업자 822개소, 매출액은 1.7조 원으로 133%가 증가가 되었고, 지역 6차 산업 같은 경우도 1차, 2차, 3차 산업 기반을 직접된 지역을 융복합 산업 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농촌 융복합 지구 사업과 지역 단위 네트워크 사업인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그 사업을 받은 그 사업량을 보면 15년도에 9개소, 32개소, 9개소는 농촌 융복합 지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32개소는 네트워크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년도에도 28개소, 84개소로 이렇게 전국에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가 선정이 되고 네트워크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산업 기반으로 보더라도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 키트를 마련하고 시도 지원센터 11개소, 전국에 11개소가 있는데 그 11개소와 함께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농촌 관광에 있어 가지고는 농촌 지역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및 관광자원 발굴 등으로 농촌 관광 방문 계획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1차 기본 계획의 한계와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과제들도 있는데요. 경영체 같은 경우는 신사업 모델이 필요하다. 지금 6차 산업의 형태 자체가 너무나도 좀 획일적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품목 간의 경쟁이
심화돼서 그 품목 간의 가격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다. 예. 뭔가 신사업 모델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역 산업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 품목 간의 결합, 결국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융복합할 것이냐, 이 사업의 명칭과 같게 어떻게 농촌 융복합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있고, 그러면 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간의 연계를 활성화시켜서 전체 주체들을 포함하는 종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농촌 관광 부분에서는 개별 관광산업으로서의 전문성과 체계화가 부족하여서 국내 관광 전체 대비 그 방문객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질적인 성장을 지금까지 양적 성장을 지금까지 해 나갔다면 지금부터는 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1차 기본 계획의 종합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농촌 융복합 산업의 법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이 되었고, 농촌 융복합 산업의 양적인 성장을 실현을 하였는데, 앞으로의 나아갈 과제는 농촌 융복합 산업의 질적 성장을 통한 농촌 경제의 지속성 확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취지 아래 제2차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제2차 기본 계획하고 비전 및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되었는데요. 비전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를 위한 농촌 융복합 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이제 그 비전으로, 목표는 당연히 이제 규모가 성장을 해야 될 것이고, 국민 농촌 관광의 경험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처럼 그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 농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농촌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농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자녀들에게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 농촌에 대해서 정말 농촌은 그 국가적인 큰 틀을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지역이고 산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목표입니다. 추진 전략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분야, 신산업 분야 발굴하는 것과 경영체 및 지역산업 지원 체계를 고도화시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농림부가 큰 틀을 제시를 했고, 그 틀 안에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경상남도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고도화로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결국은 농촌의 농업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목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매출액은 당연히 향상이 되어야 되고,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가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4개소가 있는데 4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2025년도까지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농촌관광 등급평가에 참여하는 경영체를 확대시켜서 현재 62개소에서 2025년도에는 100개소까지 등급평가에 참여를 시키고, 그 등급도 더 이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행정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목표로 삼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경상남도하고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는 같이 한번 이렇게 놓아봤습니다. 큰 틀 안에서 경상남도가 어떤 부분을 확대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초반에 언급을 했듯이 다른 내용들도 한번 다 보시고, 농촌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는
등급 평가를 활성화시킬 것이고, 그 지자체적인 입장에서 18개 시군 입장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확대 조성이라는 그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나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 추진 계획을 좀 더 그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체 육성 같은 경우는 창업 경영체를 육성을 시키겠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표현이 안 됐지만 청년 창업농 그리고 기농기촌, 앞으로 이 키워드가 사실상 농림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상남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18개 9개 그 광역단체를 보더라도 현재 그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점은 그 어떤 지자체장이더라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일 건데요. 그러면은 지역이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람이 가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서울 경기권에 많은 인구가 몰려서 몰려서 또 문제고 지역은 또 소멸돼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이 좀 더 균등하게 발전이 되고 일자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토의 어떤 곳에서도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은 참 좋은 사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려면 그 지역의 경영체가 육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경영체가 육성이 되고 그 경영체가 고용을 창출시키고 그 경영체와 거기 농업인 그리고 기농기촌 해서 지금 있는 분들이 직장을 찾아서 그 농촌이라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의 1번이 경영체 육성이기 때문에 지금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농림부와 경상남도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인데, 이런 자금 지원에 있어 가지고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계약 재배 등 농촌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농촌 융복합산업 정책 자금 금리 우대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고, 융자 지원 사용 금액으로 지금 150억 정도를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같은 경우는 농림부 모태펀드 내용도 한번 앞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스터디를 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는 관광 체험, 웰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농촌 관광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웰촌이 있기 때문에 웰촌을 통해서 웰촌과 연계를 해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좀 많이 찾아볼 것이고, 웰촌을 통한 홍보 강화 및 농촌 관광 등급 결정 참여를 유도를 해서 등급에 참여하는 일단은 업체들을 증가시키는 것을 또 목표로 경영체를 육성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이윤이고, 그 이윤을 위해서 판로 지원을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이번에 1차 계획 때는 없었던 부분들이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부분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AT나 코트라 다른 수출 관련 전문 단체들도 있는데, 이제 그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6차 산업 인증 업체들의 제품도 해외 시장으로 나갈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6차 산업 인증 업체 제품이 해외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육성 지원이 있을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디지털 현안, 비대면 경제 트렌드에 대응하는 온라인 판로 확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경남육차산업지원센터도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상남도에서 이제 이번에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베트남 수출 플랫폼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6차 산업 인증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조합을 해서 그 본사의 그 경영 계획을 이와 같이 한번 맞춰서 세워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아까 그 지나갔던 부분들 중에서 그 비욘드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농림부가 이 비욘드팜을 20년 2개소에서 25년 4개소까지 확대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욘드팜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비욘드팜 1호점이 있고, 경기도 수원 갤러리아 백화점 강교점에 비욘드팜 2호점이 있습니다. 25년까지 2개소에 더 비욘드팜을 운영을 해서 전국의 6차 산업 중에서, 전국 6차 산업 인증자 중에서 대표 품목을 여기에 전시를 하고 판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안테나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단위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농촌 융복합 산업이 제일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는 농촌 융복합 산업의 지구가 조성되고 그 지원을 하는 형태였다면, 농촌 융복합 산업 그 지구 조성이 되고 네트워킹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단위 네트워킹 사업을 끼워서 이제 성장을 도모를 했다면, 이제는 이 두 가지를 통합 지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성숙 단계로 간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 그 소액의 네트워크 사업, 예전에 그 네트워크 사업이 개소당 3억 원 이제 지원을 해서 공동 사업단이 자립화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이 자립화하기에는 조금 금액적으로 지금 적다. 지구 사업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제 통합 지원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사업과 지구 사업을 통합 지원해가지고 산업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이해를 하시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 지금은 성숙 단계이니까 성숙 단계에 맞게끔 사업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단위 산업 생태계 이제 조성 부분을 보면 농림부와 경상남도에 있어가지고 있는데, 특화 품목 이제 후보군을 폐지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점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만약에 창녕에 양파, 하동에 매실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특화 품목이 있고 그 특화 품목을 잡아서 지구 사업과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벗어나서 농촌 지역의 그 유무형 자원을 활용을 해서 좀 잘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후보군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서 산업지구 사업과 통합시키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신활력 플러스, 농촌협약, 지역특화 발전 특구 등 사업 연계를 통해서 지구 조성 확대와 활성화를 이제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그 21년도부터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로 선정되어져 있는 것이, 하동에는
14년도에는 하동녹차, 16년도에는 함양 산양삼, 19년도에는 거창사과, 21년도에는 이제 밀양 딸기가 선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나머지 신한력 플러스 농촌협약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같은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또 이 투자가 되었던 이 자금들이 더 시너지 효과를 발생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상남도의 또 그 계획입니다. 이거는 하나 그 참고 자료로 제가 넣었습니다. 예, 진주의 딸기, 그 함안의 연근 참외 이런 식으로 18개 시군의 특화 품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화 품목을 농림부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역 단위 네트워크 사업이나 아니면은 지구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좀 더 그 틀에 벗어나서 그 지역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지구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그 지구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지구 사업을 실행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보면 지금 전국의 현황입니다. 이게 전국에 32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져 있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다음과 같이 지역 단위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경상남도에 이제 12개소가 그 진행을 했는데요. 한번 참고 사항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단위 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자주 지금 이번에 농림부가 언급을 한 부분이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좋은 산업 연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 연계 농공단지를 이제 구축을 하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린 농공단지도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미분양 신규 농공단지를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재생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농공단지 중에서 좀 미분양되고 좀 활성화되지 않은 농공단지가 어디에 있고 그곳과 내 사업을 연계시키거나 그곳에 내 사업하는 공간을 옮기거나 하는 부분을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정부 정책하고 좀 맞닥뜨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연계 농공단지 조성 사례 보면 구례 자연드림 파크가 지금 이 부분을 농림부에서 자료를 넣었는데, 미분양 농공단지에서 친환경 농식품 가공, 유통 및 문화관광시설을 집접하여 지역 내 새로운 산업 문화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 그 사례를 구례 자연드림 파크를 하나의 롤 모델로 가지고 아까 언급했던 딱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부처별 소관인데,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지금 저도 최근에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관련해가지고 이 소관 업무와 법령이죠. 법령 사이에서 공부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자료조사도 하고 앞으로의 동향도 보면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농공단지 지정 및 조성수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의 농공단지는 이제 조성이 이미 되어져 있는 부분이 81개소고 분양률도 지금 좋게 나타나고 가동률, 입주업체, 고용, 수출 이런 식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함안군이 10개 단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해시, 밀양시, 함양군, 거창군 이런 순으로 지금 농공단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푸드 플랜에 대해서는 최근 한 3년 정도 계속 이제 푸드 플랜에 대해서 엄청난 언급과 실제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푸드 플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연상되는 부분들이 학교급식입니다. 그래서 동일 지자체 내에서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농촌융복합센터 간의 협약 등을 통해서 선순환 푸드 플랜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런 부분과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의 참여 경영체 품목을 확대시켜서 이 또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계획을 잘 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이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묶여져 있었던 관광 수요가 폭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기에 준비를 한다면은 또 굉장히 준비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계획 아래 지원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을 해서 농촌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촌 관광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경험하고 농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한번 농촌에 살아보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은 현재 농촌 관광 쪽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또 언급을 했듯이 체험객 수는 늘었지만 체험을 했던 분들의 만족도가 낮다.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만족도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또 감시와 감독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행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한번 찾았던 농촌 관광을 통해서 농촌을 한번 찾았던 도시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또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해야만이 농촌 관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컨텐츠도 확충하고 다양한 연계기관하고 협업해서 농촌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관광 주체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농촌 관광을 하고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이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인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인드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제 추진 역량을 강화시켜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든 만족을 드리자라는 취지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인증 마크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지금 기존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마크인데요. 이것을 기존에 소비자들한테 익숙했던 마크로 변경을 시키자 해서 지금 변경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안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홍보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존대로 좀 더 강력한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은 반영을 해서 또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센터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메일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